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천리 자전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024950입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가까운 데다가 최근 그린 뉴딜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상승한 적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저 역시 자전거를 즐겨 타는 사람으로 익숙하긴 하지만 사실 의구심에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자전거를 즐겨 타는 사람들 사이에서 삼천리 자전거는 그렇게 언급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기업의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리고 그린 뉴딜과 수급의 관점인 단기적인 관점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고 가시죠. 역시 우려했던 대로 매출은 감소세입니다. 2017년 1100억 수준에서 2019년 870억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2018년에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기세이긴 하지만 진짜 반등일지는 올해부터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2018년에 적자로 전환한 뒤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죠. 다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2020년 1분기에 영업이익 분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사업보고서를 알아보도록 하죠. 사업의 내용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띈 부분은 바로 유모차 사업 부분이었습니다. 전체 비중을 보게 되면 매출액 870억 대비 70억 수준으로 10%가 채 안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유모차가 삼천리 자전거의 또 다른 전략인 것만은 맞아 보입니다. 다만 정말 이 유모차 사업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했지만 이렇게 사업 부문으로 따로 쪼개서 표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2019년 3분기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기준으로 비교할 작년의 숫자가 없어서 정확하게 수치가 어느 정도로 자리 잡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삼천리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몇몇 유모차 자전거 혹은 유아 자전거에서 유의미한 리뷰들을 온라인에서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돈 주고 구매했지만 괜찮았다는 평가도 있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유모차 사업 부분이 나온 지가 좀 됐는데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보통 사업의 내용에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볼 게 많았는데 삼천리 자전거의 사업 보고서에서는 볼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수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조직도를 보게 되면 해외 영업도 따로 있었지만 실제 수출의 비중은 정말 없다시피 한 수준의 수출 비중입니다. 이 부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뒤에서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언급을 한 번 더 하도록 하죠. 숫자를 보면 2018년 40기가 일단 바닥으로 볼 수가 있긴 합니다. 2018년이 바닥이 되려면 2019년보다 2020년에 매출이 성장해야 될 텐데요. 이를 보여주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기사인데요. 내리막 달리던 자전거 업계 코로나 딛고 오르막.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했다는 기사입니다. 다만 기사의 내용을 보면 홍보성 기사처럼 쓰여진 부분이 많아서 기사 내용만으로는 100%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 있다고 보는 점은 제가 바로 자전거 라이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강에 실제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그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삼천리 자전거의 주요 매출 대상인 자전거를 자주 타는 전문적인 사람들보다 아이들이나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주말 낮에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자전거 정체 현상으로 자전거 타는 것보다 달리기가 더 빠르다고 생각이 들 정도죠. 물론 여기에는 따릉이가 매우 기여한 바가 크긴 합니다만 제 주변에는 따릉이 타려고 주변에 갔다가 따릉이를 다 빌려가서 없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게다가 이분들의 경우 원래 자전거를 타던 분들이 아니고 산책하듯이 자전거를 좀 타시는 분들이라서 삼천리 자전거가 좀 더 팔리겠구나 하는 일부 추정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인 40기의 매출이 바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보기보다는 분기 보고서를 바로 가서 성장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매출액을 보게 되면 소폭 감소했습니다. 2019년 1분기 247억에서 2020년 1분기 240억 정도로 약 7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다만 매출 원가는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출 총이익은 매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했고요. 2019년 60억에서 2020년 1분기 87억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판관비를 보면 판관비 역시 감소했는데요. 감소한 내용을 보게 되면 급여나 판매 촉진비와 같이 실제 일반 경영에 필요한 숫자들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급여와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면 2020년 1분기의 직원의 숫자보다 2019년 1분기의 직원의 숫자가 좀 더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것을 추정해보자면 비용 관리를 위해서 마케팅비도 줄이고 인적 자원도 조금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그린 뉴딜로 인해서 도약해야 할 시기에 지나치게 감축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긴 합니다만 이 같은 감축이 있었기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판관비가 15억 이상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15억 정도 달성했으니까요. 영업외 활동에서는 금융 비용이 좀 늘긴 했지만 다른 활동 등을 통해서 당기 순이익 역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2019년 1분기 26억의 적자에서 2020년 1분기 7억 6천의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무상태표를 보면 유동자산이 먼저 늘었습니다. 늘어난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바로 매출 채권입니다. 채무자산도 좀 늘었고요. 생산과 영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유동부채, 그 중에서도 매입 채무의 증가입니다. 매입 채무의 증가한 것을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종속회사의 영향은 크게 없고 삼천리 자전거의 자체적인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까지 살펴봤을 때 삼천리 자전거의 과거는 힘들었지만 제도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도가 지금의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여러 숫자가 바닥인 점, 그러나 2020년 1분기 흑자로 전환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산에 대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 제도약을 위해 준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여전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수출입니다. 코로나19로 미국의 자전거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2020년 6월 15일의 기사인데요. 미국의 월마트 등에서 자전거가 동나고 저렴한 가격에 가족용 자전거가 불티나게 팔리는 등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사만 보더라도 삼천리 자전거가 업력이 오래된 만큼 해외로의 진출이 미리부터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자전거 하면 대만이나 일본,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까지 부품이나 완성차에서 글로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조업 강국이던 한국에서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언뜻 최근 뉴스로 아시겠지만 삼천리 자전거의 주가의 수급은 그렇지가 않죠.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상태나 기업의 전략에서 아쉽게 보이는 점이 많았지만 지금 현재 주가의 수급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날 5월 21일은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전동 킥보드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 달린다 라는 내용이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까지 전동 킥보드 등에 관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면허 없이 타서 문제라던가 자전거 도로를 달려서 문제라던가 기자들은 이것을 안전의 관점에서 문제로 삼았었는데요. 국회에서는 이것을 산업의 관점에서 풀었습니다. 다만 실제 시행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된 날부터 6개월 뒤니까 6개월 뒤면 겨울이니까 많이 타지 않을 테고 실제로 자전거 도로에서 많이 보게 되는 광경은 내년은 돼야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같은 이슈로 5월 21일날 20% 급등하면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붙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같은 이슈에 더해서 그린 뉴딜이 붙어서 또 뜨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도 못 가고 하다 보니까 국내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대중적 수단 중 하나인 레저용품, 자전거의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확인도 되고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관의 수급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꾸준하게 들어왔다면 하루아침에 뒤통수 치고 폭락시켜서 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월요일 주가를 보자면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못했는데요. 장 초반 거래량 붙을 때 호가창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엄청났었음에도 불구하고 호가창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오르면 여러 번에 걸쳐 빠지고 여러 번에 걸쳐 오르면 한 번에 빠지는 등 오르기 힘든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이 어떻게 마감될지는 봐야 하긴 하겠지만 오늘 마감이 이처럼 눌린 상태로 끝난다라고 하면 월요일 시초가와 장 초반 거래량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시초가가 낮춰서 거래량이 안 붙는다면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적은 호전될 기미가 보이므로 2분기 실적 장세가 돌아오는 7월 중순 이후에 또다시 지금의 가격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전에는 조금씩 빠지거나 살짝 오르면서 주가가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시초가가 낮춰지면서도 거래량이 붙는다면 오늘의 시가인 13,600원을 하나의 기준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초가가 높여서 시작한다면 아마 단기적으로 더 높게 찍겠다는 것이니까 단기적 매매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요소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장 전반의 움직임이며 한국장에 영향을 끼치는 미국장, 특히 1만 포인트를 앞둔 나스닥의 향방을 주목해야 할 듯합니다. 이번 영상은 힘든 생활을 끝내고 제도약의 기회를 받고 있는 삼천리 자전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삼천리 자전거가 우리나라 삼천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만리를 달리기를 기원하며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식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